매력을 한자를 찾아보시면 그 매자가 도깨비 매자래요. 그래서 매력이라는 거를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뭐 사전적 정의에 대한 거 우리 굳이 하지 말고요. 여러분 보셨을 때처럼 뭐요? 도깨비 매자니까 도깨비한테 홀린 것처럼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계속 끌리는 사람이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이런 매력을 꼭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. 항상 이쁘고 잘생기고, 그렇죠? 키 크고 늘씬하고 이렇게 외모에 대한 거가 매력의 요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아니요.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그거 있으시잖아요. 분명히 비주얼적인 요소는 굉장히 훌륭한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더니 느낌이 확 달라진다든지, 또 반대되게 그 사람이 뭐 비주얼의 타입은 나랑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겪으면 겪을수록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요인을 꼼꼼하게 보시고 타고난 신체적인 매력이라는 부분은 그렇죠, 우리가 은우님을 은우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, 제가 들고 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회적 매력, 소셜한 매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학습으로 그리고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원래대로는 이게 다른 때보다 특히 더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의 활발함이 있으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 매력이 자본으로까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SNS상에서 예전에 기존에 있었을 때 항상 자본이라고 얘기했던, 브루디에가 늘 얘기했던 경제적인 거, 그렇죠? 돈자랑 SNS 하면은 바로 찐따 되시는 거고요.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, 내가 누구 알아, 유명한 사람 알아, 이런 얘기 사회적 자본으로 썼던 거 얘기 못 하게 되고요. 문화로 내가 어떤 거를 했다라는 거, 기존에 있었을 때 가져왔던 버전의 이 세 가지의 기본 자본 이외에 이 사회적인 매력이 등장하면, 매력이라는 부분, SNS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매력이라는 요인으로 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하킴이라는 연구학자가 특히 매력 자본이라는 연구를 갖고 와서 이 요인을 신체적인 매력, 사회적인 매력, 성적 매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인 매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매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하셔서 뭐 사회적인 매력에 있었을 때 여러 요인을 꼽았을 때, 제가 특히 더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인 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사회적인 표현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.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사회적 기술, 이 세 가지에서를 촘촘하게 나눠보면 우린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. 뭐 이걸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 앞에 조명이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일을 업계에서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관객들이나 청취하시는,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저런 태도를 하시면은 모르는 낯선 누군가에게 나를 피력하시는 자리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집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거를 못하는 게 몹시 아쉽고요. 사실은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늘상 이 코로나 시대 전에는 인상관리 파트를 늘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첫인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 많이 드렸어요.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매력을 전달해야지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취업을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는지에서 얘기를 했다면, 이 사회적 활력을 더 먼저 끌고 온 이유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들처럼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단은 제일 먼저 인상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인상에 대한 거를 저는 제로 인상이라고 얘기를 해서,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상회의에서 화면상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시는 분처럼 화면상에서 먼저 만나는 사람, 그리고 SNS 상에서 올라오는 글상이라든지 댓글에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거, 아니면 여러분 뭐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프로필 사진상에서 그 사람의 인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면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히려 어쩌면 촘촘하게 첫인상 이전에 제로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크고요. 그래서 요즘은 공적이랑 사적인 개인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채널 자체를 분리를 점점 많이 하시고, SNS상에서도 자기의 본연의 모습 말고 부캐를 가져가시거나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셔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인상이요.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사회에서는
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. 제가 항상 이거는 진짜 많은 대표님들 이거는 하지 마세요. 이제 할 때가 제발 뭐야 카톡에다가 공식적인 카톡을 쓰시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등산 북한산 정상 가서 올라오신 그 사진 좀 그만 찍으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드리고요. 많은 대표님들이 그게 유행이냐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특히 더 우리 일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비즈니스 스타일링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가족 중심의 워라밸인 거는 분명한 건 사실인데 그 사람에 있었을 때 자기가 일정 부분에 있었을 때 직급 이상을 가고 싶었을 때 너무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때는 우리 아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기일 수 있지만 그 사진이 첫 장면에서 들어갔을 때는 비즈니스 신뢰감을 쌓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적이세요. 그래서 이제는 얘기한 것처럼 SNS 상에서 돌아가는 누군가를 대면하기 전에 처음에 있었을 때 제로 인상을 관리하셨을 때도 내가 되고자 하는 제2의 나의 천성적인 부분을 담으셔야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진정성과 그 사람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썼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비대면 대화가 비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줌이라든지 화상회의에서 하다 보면은 요즘에서 기업에서 제일 많이 줌상에서 강의 드리는 거는 화상회의 할 때 메이크업, 네, 마스크 썼을 때 스타일링. 제가 이제 주되게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했을 때 자기는 이게 마스크를 썼다든지 화면이라는 필터 하나를 더 거쳐서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면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얼굴 근육이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뜻한 사람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되는 비언어의 영역을 훨씬 더 좀 키워주시는 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게 제일 크세요.